오늘 하루 화제가 된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해본 뉴스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눈에 띄는 검색어는요? 오늘 하루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게 가수 지드래곤 관련입니다. 아하. 1박 2일째 이어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군 병원에서 특혜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였었죠? 그렇습니다. 일병 권지용 씨의 대령실 입원과 휴가 특혜를 놓고 이를 단독 보도한 디스패치 그리고 군과 소속사가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예. 오늘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GD 관찰일기에 관심이 쏠리면서 연예인 사생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GD 관찰일지? 그건 뭐예요? 말 그대로 지드래곤을 관찰한 일지인데요. 한 병사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작성해 보낸 것을 이 여자친구가 SNS에 공개하면서 퍼졌습니다. 아이고. 일지에는 지드래곤 문신 위치, 옷과 속옷, 신발 사이즈, 그리고 투약 상황과 생활 습관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런.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집중 관찰을 해서 일지까지 적어 SNS를 통해 공개되기까지 사실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대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굉장히 섬뜩하지 않겠어요? 안 되죠. 예,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특혜를 받았는지의 논란과 별개로 이건 따로 따져야 할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 검색어는요? 성인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중 한 명이 오늘 아침에 검거되면서 역시 하루 종일 집중 검색되고 있습니다. 예.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도찰하거나 성매매 참가자를 공개적으로 모으는 등 사실상 범죄의 온상으로 꼽힌 사이트가 바로 소라넷이죠. 2015년 12월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라넷 운영 방식과 활동 내용이 보도되면서 경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운영진 6명 중 국내 거주자 2명은 검거됐지만 국외 거주자들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 중에 40대 여성 운영자 송 씨가 여권 무효화로 자진 귀국하면서 검거됐습니다. 예. 이렇게 송 씨는 검거됐지만 송 씨의 남편과 홍모 씨 부부 등 3명의 운영자들은 아직도 도피 중인데 송 씨는 아동 음란물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이트를 열었을 뿐 직접 유통시키지 않았다라면서 부부 얘기를 올리기 위한 곳이었지만 이용자들이 변질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하고 유포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논란이 된 소라넷인데 근데 유사 소라넷 여전히 또 많다면서요? 네, 여전합니다. 소라넷은 해외 서버를 두고 사이트 주소를 자주 바꾸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유포된 주소도 해외 계정이기 때문에 접속 차단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많은 성인 사이트가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트위터의 경우 성매매와 음란 시정 요구가 2014년 9,800여 건에서 2015년에는 1만 건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에 협력하면서 2016년에는 6,800건, 2017년 6월까지는 1,700여 건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강진 여고생 사건도 계속 검색어 순위 올랐죠? 그렇습니다. 국가수가 어젯밤 10시께 A양의 DNA 분석 결과 신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오늘 오전 유가족에게 인계했으며 가족들은 화상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실종 당일 통장을 가지고 나갔지만 사용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용의자 김모 씨의 차량에서 낫이 발견됐는데요. 이 낫에서 A양의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네. A양의 시신이 발견된 산 정상에는 김 씨 부모의 묘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그로 인해 산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 꼭대기까지 갔는지 등등 아직도 참 궁금한 게 많죠. 네, 미스터리는 여전합니다. 또 다른 검색어는요? 벌레 아파트라는 검색이 굉장히 많이 검색됐는데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가 혹파리라는 날벌레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TV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면서 그야말로 오전 타임라인을 달궜습니다. 올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새 아파트 주방에서 혹파리 서식지가 발견되고 싱크대 목재에서 알이 부화하고 유충이 탈각하는 등 해당 아파트가 사람이 아닌 벌레가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새 아파트라고요?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일단 전문가들은 파티클 보드라고 불리는 싱크대 목재를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 목재가 가공되기 전에 또는 가구 제작 전부터 오염됐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어허. 문제는요, 번식력이 강한 혹파리는 한 번 나타나면 완전 박멸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 혹파리 유충이나 사체 등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를 통해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큰 불이 났죠? 네, 일단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37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자력으로 대피한 노동자는 134명인데 병원 이송 환자가 늘고 있어서 부상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는 오늘 오후 1시께 세종시 세롬동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2층에서 발생했는데요. 폭발음이 발생한 뒤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고 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소리와 연기에 놀라면서 일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 관계자는 내부가 굉장히 뜨겁다며 상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완공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미비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